치험료로 넘어갈게요. 치험료가 재밌으니까. 35세 여자, 갑자기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팔이 잘 안 올라가면 지금 어디에 문제예요? 어깨의 문제예요. 견통 또는 견비통 또는 오십견, 이런 어깨의 문제죠. 갑자기니까 지금 급성이에요. 증상이 발생한 지는 2주가량 지났으며 팔을 30도 이상 올리지 못하며 잠잘 때 통증이 심해서 팔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딱 50견이잖아요. 50견은 양방에서 견관절 주유염이라 그러는데요. 이 견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한 2주 정도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염증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가만 있어도 아파요. 물론 움직이면 당연히 아파요. 그런데 이 환자가 2주 전에 아픈데 밤에 잘 때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프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성 통증. 또 움직이면 아파요. 30도 이상 못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롬에 제한이 생겼고 움직일 때 아파요. 그러면 혈이 2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는 롬의 제한, 움직일 때 아파, 유목혈. 가만히 있어도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아파, 염증성 통증, 경화열. 그래서요, 결뇨 압통이 있거나 담 견정이나 천뇨 압통이 있거나 위양의 압통이 있거나, 복진해보니까 배꼽 아래 성문의 압통과 함께 전중의 압통이 있으면 수세양 3초경으로 들어온 50견으로 보는 거예요. 총통책을 보다 보면 병명이 안 나와요. 양방적인 병명이 안 나와요. 그냥 증상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이 환자는 급성이라서 17번 만에 치료를 종료했대요. 이 50견을요, 우리 시각장애인 침술인들은 5, 6번 안에 못 고치면 내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 치험료가 왜 고맙냐면 50견은 기본이 20번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한 20번 정도 치료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잊어버릴까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얻은 소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20번 치료할 거면 몰아서 하세요. 치료 빈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20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씩 20번 하는 게 훨씬 치료가 좋고요. 일주일에 5번 부르면 더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견 같은 난치병도 한 20번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치료 빈도를 몰아서 하시라고요. 또 하나, 침을 적게 놓는 경우하고 다른 침법과 합방하는 경우의 효율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은 총통침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침을 2개나 4개나 6개로 치료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총통 원장도 어느 한의사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환부에 침을 놓고 오행침을 놓아도 잘 듣는다. 그러니까요, 첫 침으로 오행침과 합방을 하시든 동시침과 오행침을
합방을 하시든 뜻밖의 제가 이치구 박사의 치험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은 상당히 치료 기간이 길구나. 그러면 이분이 20번에 고쳤으면 20%의 호전율이 상승이 되면 우리는 15, 6번이면 고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 안마지압인데 안마지압과 오행침으로 합방하면 10번에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했고요. 50견 5번이면 돼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좀 급성으로 온 거는 조금 적게, 만성으로 온 거는 2달, 3달 잡으셔야 돼요. 이분은 급성이기 때문에 17번에 나왔어요. 실제로 50견 만성은요, 기본이 2-3달이에요. 그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치험예. 37세 여성. 하지 부종을 호소하였다. 하지 부종은요, 저는 옛날에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지 부종이 있는데 하복부 압통이 있고 전중 압통이 있으면요, 무조건 3초로 가세요. 읽어볼게요. 한 달 전부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데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다고 하였다. 이건 다리가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문진해보니 2달 전부터 근무지가 바뀌어서 업무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랬다. 이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2달째 받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온 증상이 하지 부종이래요. 그러면 짐작이 되잖아요. 스트레스로 몸이 붓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대판해 보세요. 당장 남자는 안 붓는데 여자는 부어요. 남자는 기울이 없어요. 생긴 게 양이기 때문에 잘 굴러가요. 여자는 받는 스트레스마다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울은 여자의 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가슴 한복판이 아프다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이건 여지없이 기울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로 엄청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요, 몸이 부어요. 전체적으로 부는 사람도 있어요. 가벼우면 손발이 부어요. 좀 더 심하면 발이 퉁퉁 부어요. 종아리가 부어요. 다리가 부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 사는 원장님 한 분이, 도우미 여자분이 갑자기 무릎 아래가 부어가지고요, 발이 바지에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가르쳐 줄 만한 생각이 언뜻 나는 게, 동시침을 공부하면서요, 중저 임읍 주치가 사지 부정의 특효율로 나와 있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중저 임읍이 사지 부정의 특효율이냐고요. 그런데 총통을 배우다 보니까 중저 임읍은 3초 수도를 소통시키는 경락, 경근 소통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읍 중재에 한번 놓아보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옛날에 그 도우미가 머리에서 너무나 이명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대동맥류라 그랬다는 거예요. 뇌동맥류. 그래서 혈관 수축시키고 무슨 침노타가 붓고 그럴 때 적혈이 잘 된다는 거 한번 일러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도우미의 이명, 뇌 동맥류를 좋게 양쪽 침나서 깨끗이 고쳤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뇌 동맥류가 없어졌대요. 이명도 완전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좋게 침 놓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간 고관절이 불편하고 대퇴 앞쪽으로 불편해도 좋게 잘 듣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중저 이목에다 좋게를 놓았는데요. 다리가 무릎 아래가 부어서 바지에서 발이 안 빠지던 사람이 한 2, 3일 만에 완전히 나았대요. 세 번째, 39살 남성 구안와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좌측 눈이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구안와사는 눈이 잘 안 감기고 코가 벌렁벌렁 잘 안 움직이고 입이 안 다물어도 침이 나오잖아요. 침이 한쪽으로 새거든요. 휘파람 불려고 하면 바람만 새고, 뭐 이런 구안와사 증상이 다 비슷해서 말만 듣고는 어느 경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진이 필요한데, 구안와사 증상에다 감각이 둔한 뭐 이런 증상이 다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진을 해보니 최근 들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한열 왕래의 증상을 자주 느꼈다. 그러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뒤에 생긴 구안와사, 또 한열 왕래를 느끼는 구안와사, 그러면 이분은 감기로 들어온 구안와사일 가능성도 많고 스트레스로 생긴 구안와사일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환자를 한번 봤는데요. 어떤 처녀가 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로 왔대요. 근데 어떤 어떤 할아버지 한의사가 전중혈, 가슴 한복판에 침을 하나 놓아줬는데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도 이상해서 기억을 해뒀는데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 구안와사의 경우에는 전중에 침을 놔도 잘 낫는구나. 그렇지만 처녀 전중에 침을 놓으려면 찌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저 이목에 감각이 좀 둔하니까 한열 왕래가 있다니까 상향 관충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구안와사를 중저 이목을 주처방으로, 그 다음에 상향 관충을 보조 처방으로 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구안와사는 이분이 삼초경으로 갔던 이유가 첫째 한열 왕래라는 증상이 있었고 복진 결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의 구안와사는 중저 이목 관충 상향으로 고쳤어요. 얼마 만에 고쳤나만 볼게요. 23회. 그러니까요, 2달밖에 안 된 구안와사인데도 23회를 치료하고 고쳤대요. 제가 팔처지를 봐도, 사상을 봐도, 어떤 침법을 봐도요, 구안와사는 거의 3주예요. 3주. 그러면 3주 23회, 27회 뭐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2-3번이 낫겠죠. 2-3번보다는 5번이 나은 거예요. 그 다음 치염내. 42살 여성, 손목 통증을 호소했다. 통증 부위가
양지를 중심으로 손등의 위쪽 부위였다. 손목이 아파서 왔는데 주로 손등 쪽으로 아파요. 근데 환자가 가리키기를 양지혈 쪽으로 아파요. 그러면 수소양 삼초경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를 때는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측삼리, 측하삼리도 잘 들어요. 측삼리, 측하삼리가 소양경락상의 동시계열이잖아요. 수소양 삼초경 침 놓고 측삼리, 측하삼리 합방하면 아주 잘 들어요. 이 손목 아픈 거는 몇 번에 고쳤나 볼게요. 7번 만에 나았다. 이런 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 치험예. 32살 남성. 네 번째 손가락이 삐끗하여 내원하였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삐끗했다면 염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지와 팔 외측이 전기가 오는 듯이 계속 저리고 주먹을 쥐어보면 약지의 통증이 느껴졌다. 여기서 네 번째 손가락을 삐었는데 수소양 삼초경 라인으로 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려고 할 때 아프면 유목혈은 떠올랐죠. 그리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관충을 썼는데요. 왜 이런 느낌이 생기느냐면 우리 몸은 우리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자기 자리에 없던 물질이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삐면 일단 붓잖아요. 이 붓게 만든 염증 물질이 신경을 덮으면 신경이 저리다고 느끼게 되고요. 이 부은 물질이 관절 강내를 채우면 관절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는 사람들도 보면요,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면 무릎을 굽혔다 펼다 할 때 아프면 그런 사람을 보면 외슬한 내슬한이 움푹 들어가 있질 않고요, 외슬한 내슬한이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불룩하게. 그러니까요, 나만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내 인체의 모든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고요. 이 신경세포가 염증 물질로 자기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저리다고 표현을 하고요. 관절이 염증 물질로 부어 있어요. 그러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관절 굴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환자가 말하는 그 증상을 듣고 움직일 때 불편해요. 유목혈. 신경이 저릿저릿해요. 그러면 상향관충. 감각 이상이잖아요. 김수환 선생님이 보내주신 시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고맙게도 3초와 관련된 시험료를 몇 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50대 중반의 통통한 여성이 체해서 답답하다가 왔다. 하여간 체한 사람인데 복진을 해보니까요, 중환, 성문, 전중에 압통이 뚜렷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전중과 성문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3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논침이 중저 이목이에요. 그런데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중저 이목으로 갔느냐면 성문과 전중 앞통도 있었지만 이분이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만져보니까 꼭 풍선에 물이 들은 것처럼 몸이 그렇게 부어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 이목에 침을 놓았더니 10번 만에 부기도 다 빠지고 중저와 이목을 보아였더니 갑자기 속이 편해진다고 하였고 중안을 포함한 모든 압통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치험례를 읽으면서 성문 전중 압통이 있으니까 또 몸이 부었으니까 3초의 임읍 중저 농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중안 압통을 무시했다는 점이에요. 기왕에 놓는 김에 한국 하나 더 놓아주면 좋잖아요. 또 다른 치험례. 50대 후반의 여성 보이스피싱 뭐 전화로 남 돈 빼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 일을 당한 사람인데요. 인후가 부어 목이 부었대요. 이 스트레스 받아도 목이 부어요. 인후부가 부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복진도 안 해보고 하여간 인후가 붓고 아픈 건 첫 번째가 액문중저예요. 사암침에요. 인후와 관련된 증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쓰이는 혈이 액문중저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중저와 임읍, 액문과 통곡, 중저 임읍은 경락, 경근, 소통방이고요. 부기를 잘 빼잖아요. 액문, 통곡은 3초에 열, 우를 푸는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놓았더니 유침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목에서 박하사탕이 넘어가는 것 같다며 시원해졌다고 말했대요. 대단하시죠? 하여간 인후가 붓고 열나고 아파서 따끔거리는 사람,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걸려갖고 지금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3초경으로 치료했대요. 이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40세 초반의 여성, 미릉 골통을 호소하였다. 미릉 골통은 어디냐면요, 눈썹이 나 있는 뼈가 미릉이에요. 그 뼈가 아픈 통증을 미릉골통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침을 놓았냐면요, 3초의 문제로 보고, 왜 3초의 문제로 봤어요? 경락유주에 미릉골통이 들어있잖아요. 복진도 안 해보고 중저 임읍을 사했더니 머리가 많이 맑아졌다고 하였다. 사암침법을 보다가 미릉골통의 처방에 침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임읍사.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암침법에 좋은 혈들이 많아요. 미릉골통의 임읍사.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총통에서 미릉골통은 3초의 경락 유주상에 있는 통증이니까 3초로 치료하고 경락 경근을 소통해주면 듣는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머리 쪽의 통증은 열이잖아요. 임읍 중저만 쓰지 말고 액문 통곡을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이분도 그렇게 써놨네요. 액문 통곡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다음 치험례.
간을 치료 중인 50대 중반의 통통한 여성이, 대구에는 다 통통한가 보죠. 곡빈에서 솔국에 이르는 부위에 측두통이 있다고 하였다. 아까 측두통에 족양명 위, 족소양 담, 수소양 3초가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풍, 계맥, 노식, 각손, 이문, 화료, 사죽공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풍에서 귀로 들어가서 이문으로 나와서 태양혈을 거쳐서 사죽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편두통을 이분은 3초 경락의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중환이 주로 아프면 위로 보고 문금으로 가도 되고, 예풍이나 사죽공이 눌러서 아프면 소양으로 가고, 전중 성문이 아프면 소양으로 가고, 담 견정 1호를 아프면 담으로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수소양, 족소양은 치료혈이 거의 비슷해요. 지구 양보를 하면 열울이 해결되고, 임읍 중조하면 경락이 소통되고, 그 다음 치염례가 40대 후반의 여성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3초유에 희한하게 압통과 경결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요통을 하나를 봐도 어느 유혈이 아픈가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보니까 3초유가 희한하게도 경결 압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3초유에 있는 요통은 중조를 쓰라는 건 동시침에도 나오고 옛날 고서에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총통을 했잖아요. 3초유가 아픈 요통은 수소양 3초 라인으로 보고 임읍 중조에 침을 놓았대요. 그랬더니 요통이 편해진다고 하였고 경결도 없어져 버렸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여간에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치염료를 우리 김수환 선생님이 한 90개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총통침법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보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